친구들, 네, 이렇게 띄엄띄엄 네, 우리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네,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책 30쪽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떠돌이 하루살이 한 마리가 세상을 겪을 만큼은 겪은 하루살이다운 젊은 혈기에 도취되었는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불안하게 강줄기 옆으로 다가들었다. 소용돌이가 일고 퐁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터도 보이지 않았다. 모울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데 오터가 몸을 쭉 뻗고 누워있던 잔디밭은 텅 비어 있었다. 저 멀리 지평선까지 살펴보아도 오터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면 위에는 다시 물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었다. 레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모울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도 그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게 동물 예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었다. 레트가 입을 열었다. 자, 우리도 이제 가야 할 것 같다. 누가 점심 바구니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 말투로 보아 레트는 정말로 그 일이 하기 싫은 모양이었다. 모울이 말했다. 내가 할게. 그러자 레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라고 했다. 바구니를 옮기는 일은 음식을 꺼내 놓을 때만큼 신나지는 않았다. 아니, 전혀 신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모울은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바구니를 챙겨서 끈으로 단단히 묶고 있는데 풀밭 위에 떨어져 있는 접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접시를 주워 넣고 다시 바구니를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레트가 둘 가운데서 누군가는 발견해야 했을 포크를 가리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울이 무심결에 깔고 앉았던 겨자통이 발견되었다. 어쨌든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마침내 그 일을 끝냈다. 네, 친구들하고 놀 때 뭔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정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잘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주로 내가 하나요? 먼저 하나요? 아니면 그럴 때마다 도망가는 친구가 있나요? 네, 한번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더 재밌겠죠?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레트는 모울에게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꿈꾸듯이 시 같은 것을 읊조리면서 집을 향해 부드럽게 노를 저어갔다. 모울은 배부르게 점심을 잔뜩 먹은 터라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모울이 입을 열었다. 레티, 부탁이야. 나도 노를 젓고 싶어. 지금 당장. 레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은 안 돼, 친구. 몇 가지 배울 때까지 기다려. 보기보다 쉽지 않으니까. 모울은 1, 2분쯤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아주 쉽게, 아주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레트를 보니 점점 셈이 나기 시작했다. 모울의 자존심이 너도 잘할 수 있다고 속삭였다. 모울은 발딱 일어나서 노를 빼앗아 움켜쥐었다. 그 행동이 어찌나 갑작스러웠던지 강물을 바라보며 시를 읊고 있던 레트는 깜짝 놀라서 발을 뒤로 쳐들고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모울은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잡고 아주 자신있게 노를 움켜쥐었다. 레트가 나자빠진 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만둬,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못해. 배가 뒤집힌단 말이야. 모울은 요란스럽게 노를 뒤로 휘두르더니 강물을 크게 한번 저었다. 하지만 헛손질만 하고는 다리를 번쩍 쳐들고 나자빠진 레트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모울은 깜짝 놀라서 뱃잔을 움켜잡았다. 하지만 곧이어 풍덩 하며 물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빠져버렸네요. 배는 뒤집혔고 모울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물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끔찍히도 축축하게 느껴졌는지, 밑으로 가라앉을 때 얼마나 귀가 울렸는지, 어푸어푸하고 콜록콜록 하면서 물 위로 떠올라서 바라본 햇살은 얼마나 밝고 정다웠는지, 다시 아래로 가라앉을 때에는 얼마나 캄캄한 절망을 느꼈는지. 그때 단단한 앞발이 모울의 목덜미를 붙들었다. 레트였다. 모울은 레트가 소리내어 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레트가 웃고 있는 것이 레트의 앞다리와 앞발을 지나서 바로 모울의 목으로 전해졌으니까.
레트는 노 하나를 잡아서 모울의 겨드랑이에 끼웠다. 그러고 나서 다른 쪽 겨드랑이에도 노 하나를 마저 끼우고 뒤쪽으로 헤엄치면서 이 못 말리는 동물을 강가로 끌고 갔다. 레트는 마침내 질퍽질퍽하고 물렁물렁한 이 애물단지를 밖으로 끌어내서 강둑 위에 앉혔다. 레트는 모울의 몸을 문지르고 물기를 닦아주면서 말했다. 자, 친구, 백기를 따라서 힘껏 폴짝폴짝 뛰면 몸이 다시 마르고 따뜻해질 거야. 그동안 나는 점심바구니를 찾아올게. 모울은 겉은 물에 흠뻑 젖고 속은 부끄러움에 젖어서 참담한 심정으로 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뛰고 또 뛰었다. 네. 몸을 어떻게 말려요, 지금? 네, 막 뛰어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도 보면 앨리스가 흘린 눈물에 막 동물들이 다 몸에 젖어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말리지? 막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건조한 얘기를 해. 그러면 다 건조될 거야. 막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 여기 이 아이들은 지금 모울은 네, 뛰면서 물을 털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재밌죠. 네. 우리는 그냥 수건으로 닦지만 이 아이들의 그 물을 말리는 방법. 네. 그동안 레트는 다시 강으로 뛰어들어 배를 뒤집어 똑바로 해놓고 단단히 잡아맨 다음 물에 둥둥 떠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무트로 날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사히 점심 바구니를 건져 올려서 그걸 들고 낑낑대며 무트로 올라왔다. 이제 다시 떠날 준비가 되었다. 모울은 낙담한 얼굴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배의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배가 출발하자 모울은 감정이 북받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너그럽구나.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예쁜 점심 바구니 잃어버릴 뻔하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난 정말 바보였어. 나도 그걸 잘 알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아까처럼 잘 지낼 수는 없을까? 레트는 선선히 대답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래봬도 난 물지야. 좀 젖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나는 물 밖에서보다 물 속에서 더 많이 살아. 그 일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토드네 집 같진 않아서 초라하고 지저분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편안할 거야. 아직 못 가봤지. 그리고 노 젓는 법이랑 수영하는 법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도 우리들처럼 금세 물에 익숙해질 거야. 네. 너무 착하지 않아요? 선생님 같으면 그것 봐.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됐어. 라고 막 화냈을 것 같은데 그냥 막 깔깔 웃으면서 네. 다 도와주고 뭘 건져주고 네. 화도 내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재밌겠죠? 그리고 또 칭찬해줄 게 있어요. 레트가 착하기도 하지만, 모울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를 구하죠. 네, 나 이렇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라고 용기 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 같아요. 둘 다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났죠. 네. 모울은 레트의 친절한 말에 너무 감동해서 목이 메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발등으로 연신 눈물만 훔쳐냈다. 속 깊은 레트는 친절하게도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었다. 모울은 곧 생기를 되찾아 우스꽝스럽게 제 꼴을 보고 저희들끼리 키득대고 있는 쇠물닭 부부한테 거침없이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두 동물은 곧 레트의 집에 도착했다. 레트는 응접실의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 앞에 있는 팔걸이 의자에 모울을 앉혔다. 그러고 나서 모울에게 실내복을 입히고 슬리퍼를 신기고 저녁 먹기 전까지 강마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울 같은 땅속 동물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댐, 집중호흡, 펄쩍 뛰어오르는 곤들배기, 딱딱한 유리병을 내던지는 증기선. 강마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증기선이 내던져졌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생김새가 별난 외가리, 하숙으로 떠난 모험, 오터와 함께한 밤낚시, 배저 아저씨와 함께 먼 곳으로 소풍 간 얘기들.
저녁 식사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모울은 저녁을 먹자 졸음이 쏟아져서 친절한 주인의 안내를 받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침실로 올라갔다. 모울은 베개를 베고 누워 새 친구가 된 강물이 창턱을 철썩철썩 쳐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다. 그날은 자유로워진 모울 앞에 펼쳐질 수많은 즐거운 날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은 점점 더 길어졌고 재미있는 일들은 더욱 많아졌다. 모울은 수영하는 법과 노젓는 법을 배웠고 흘러가는 강물에 뛰어드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 때로는 갈대줄기에 귀를 대고 대롱 속에서 바람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였어요.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리버뱅크라는 챕터를 읽었고, 두 번째 챕터 끝없는 길은 다음 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